안녕하십니까 여러분. 판도라의 상자는 열렸습니다. 어젯밤에 우크라이나 5개 지역의 목표물이 러시아군의 드론에 의해서 공격당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측 보도입니다. 우크라이나 측의 보도에 의하면 129대의 러시아 드론이 공격을 해서 113대를 격추했다고 우크라이나 측에서는 보도를 합니다. 그러면서 하르코프 지역에서는 주유소가 2곳이 파괴됩니다. 그리고 화력발전소에 공격을 당했고 자파로제도 주유소와 산업시설물들이 계속돼서 24시간 내내 화재를 현재 진압을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다음 루코일 합작 산업용 오일 및 윤활유 공장도 파괴되었다고 합니다. 수미 지역에서는 상수도의 취수구 3곳이 차단되어서 물 공급이 중단되었다고 합니다. 아흐티르카에서는 여러 주유소가 파괴되었고 코노톱 산업단지에는 부분적인 파괴와 아울러서 니콜라예프 주에서는 보즈네셴코 공항에 미사일 공격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공항에는 미사일 8발이 공격을 당했는데 체르니코프 주에 있는 군수창고와 주유소에도 공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수미 지역에 있는 우크라이나군 기지와 치토미르 지역에 있는 열차에도 이 계란이 명중되었다고 합니다. 계란 9발이 하리코프 주와 자파루제 주의 기관차 5대를 명중시켰다고 합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이제는 러시아군도 우크라이나군이 공격했던 것과 똑같이 운송 물류 시스템과 에너지 시스템, 주유소, 그 다음엔 상하수도까지 공격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크라이나군이 비대칭 공격으로서 자랑스럽게 드론에 의해서 러시아 영토의 정유소와 운송 시스템, 물류 시스템을 파괴하고 있다는 선전이 똑같은 작용으로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군 지역의 주유소와 열 에너지 저장 창고, 그다음 변전소, 그리고 열차, 기관차와 상하수도 시설까지 공격을 하고 있는 것이 어제의 영상이었습니다. 이러한 공격은 하루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서서히 계속해서 꾸준히 러시아군은 이러한 인프라들을 공격할 것이라고 전황분석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 공격의 특징은 러시아군이 계란을 그렇게 많이 공격을 하고 있지 않다고 합니다. 하루에 약 200여 대의 계란만 꾸준히 매일 우크라이나적으로 공격을 하고 있는데 물론 그 계란의 적중률이 상당히 높습니다만 과거 1000여 대 이상의 계란 미사일을 공격한 거에 비해서는 상당히 적은 수가 현재 지난주에 계속해서 매주 적은 수의 드론이 공격되었다고 합니다. 이것은 머지않아 있을 대공습에 대비해서 계란을 현재 비축하고 있는 과정이라고 전황분석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러한 우크라이나 내부 사정에 대해서 우크라이나 매체에서도 걱정 어린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요 지금 보시는 방송은 우크라이나 방송입니다. 우크라이나 연료 부족 사태가 현재 발생되었다. 그런데 이렇게 모든 우크라이나나 서방의 언론 매체에서는 러시아군 보급로의 연료를 차단해서 성공했다는 선전을 하고 있는데 근데 사실상 실제로 현재 우크라이나는 우크라이나 최전선의 보급로, 특히 주유소와 주유소는 이미 수십 곳이 이 최전선 인근은 파괴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군은 현재 최전선 도시에 연료 공급이 불가능하다고 이 우크라이나 방송 매체에서는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크라이나의 유조차 운전사들도 운전을 현재 거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최전선의 주유소가 거의 파괴된 상태에서 유조차 운전사들의 운전 거부로 전선의 유류 공급이 상당히 어렵다고 현재 이 우크라이나 방송은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치킨 게임에 돌입되었다고 합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양쪽이 모두 정유소, 주유소를 공격하고 있고 연료, 운송, 물류 시스템을 공격하고 있는데 과연 이러한 치킨 게임에서 누가 지구전으로 장기전으로 이러한 치킨 게임에 승리를 할지 예상해 보면 승리는 자명하다고 러시아 전황분석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영상은 이 계란이 드네프로페트롭스크의 물류 허브를 파괴하는 영상입니다. 그런데 이 옆에 있는 커다란 태양광 발전소도 함께 파괴되고 있는 영상을 지금 여러분들은 보시고 계십니다. 또한 지난주 어제는 기관차 5대를 파괴하는 영상이 쭉 나와 있습니다. 자파로제 지역에서 디젤 기관차가 2대가 파괴되었고 그 다음에 이쪽에서는 다리 아래로 심지어는 기관차를
파괴를 방지하기 위해서 드론의 파괴를 다리 아래로 디젤 기관차를 숨겼는데 이러한 숨겨둔 기관차까지도 파괴됐다고 영상에서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말리노프카와 라자비아 구간에 있는 기관차도 3대가 추가로 파괴되었다고 전쟁 물자를 운송해주고 있는 기관차들이 현재 계속해서 꾸준히 파괴되고 있는 영상들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이 영상은 수미 지역에서 코토노프 변전소를 공격하는 영상입니다. 그리고 또한 자파로제주에 있는 루코일의 윤활유 공장이 파괴되고 헤르손에 있는 주요 물류 창고도 파괴되었으며 수미 지역의 물자 창고 및 여러 주유소가 파괴되고 있는 영상들이 이렇게 계속해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 보시고 있는 이 영상은 니콜라예프카에 있는 니콜라예프카는 슬라반스크 바로 앞에 있는 도시입니다. 이 니콜라예프카에 있는 화력발전소가 파괴되는 영상입니다. 여기에는 화합 1500을 투입을 했는데 여러 발이 투입됐습니다. 그런데 이 화합 1500 정도면 상당히 커다란 지진파를 일으키면서 공장이 파괴됩니다. 그런데 바로 이 화력발전소에 우크라이나군의 제81 독립 공중기동여단이 잠복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이 병력들이 파괴되었다고 이렇게 영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이 영상을 자세히 보시면은 수미 변전소의 드론을 공격하고 있는 영상입니다. 이 수미 변전소를 러시아군 드론 운전자가 드론으로 공격을 하는데 유심히 보시면은 러시아에서는 FPV 광섬유 드론을 가지고 이렇게 주의 깊게 변전소 주위를 날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심하게 지금 변전소 주위에 설치된 드론 방지막들을 비켜가면서 교묘하게 그 안에까지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가서 결국은 그 안에 숨겨준 변전기의 전압기를 파괴하는 영상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영상을 보여주면서 전황분석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러시아군 드론 운전병이 굉장히 세심하게 능숙하게 변전소를 파괴하고 있지만은 또한 다른 측면에서 이렇게 우크라이나군이 그만큼 이 변압기를 얼마나 우크라이나군이 잘 보호되고 있는지 이것은 우리 러시아군도 배워둬야 할 것이다. 교감을 삼아야 될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영상을 보시듯이 상당히 여러 겹으로 이 드론 공격을 막기 위해서 우크라이나군은 여러 드론 보호 방어막을 설치한 것을 보시고 계십니다. 실질적으로 우크라이나 군 내부의 부패가 극심하게 만연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변전소와 변압기를 보호하기 위한 이러한 노력은 본받아야 될 것이라고 여러 전황 분석가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영상을 보시면은 우크라이나군이 이렇게 그만큼 전력과 에너지 변전 시설에 대한 방어에 노력을 기하고 있습니다. 전투기 계류 공항도 마찬가지입니다. 우크라이나는 상당히 소위 전투기를 보호할 만한 콘크리트 방어막을 설치하고 그 안에다 전투기들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러시아군이 오히려 이러한 전투기 보호 방어막 설치가 늦고 있는 형편입니다. 최근에 와서야 러시아에서는 각 전투기 공항마다 전투기를 보호하는 방어막을 콘크리트 구조물을 설치하고 있다는 보도가 들리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영상이 그렇습니다. 계란 타입 4를 가지고 니콜라이프 지역에는 보즈네센크 비행장을 러시아 계란사가 공격하는 모양입니다. 그런데 이 비행장에 봤더니 우크라이나 미그기가 미그 29가 2대가 있었습니다. 이 2대를 파괴하는 영상인데 한 대는 이 폭탄을 이미 장착한 전투기였고 이 전투기가 철근 콘크리트 경납고 바로 앞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 대는 당시에 철근 콘크리트 경납고 안에서 급유를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 두 전투기를 이 러시아 계란이 주의 깊게 파괴하는 영상을 여러분들은 보시고 있습니다. 또한 이날 어제 폴타바 공항에서 또한 러시아군은 우크라이나군 전투기를 격추했습니다. 어제 하루에 우크라이나군 전투기 3대가 격추되었다고 매우 경이로운 사실이라고 우크라이나 방송 매체에서도 방송으로 보도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러시아 방송에서 보도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는 40일 특수작전을 시행하고 있는데 이러한 작전의 목적은 러시아로부터 종전 협상을 강제하기 위해서 또한 러시아의 물류 체계를 파괴하고 러시아 영토를 드론 공격을 하는 범위를 확대하면서 이렇게 40일 특수작전을 벌이고 있다고 젤렌스키가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공격의 주도 세력은 우크라이나 정보부가 이런 공격을 40일 작전, 특수작전을 수행하고 있다고 보도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특수작전에는 이스라엘 모사드식으로 과거 아랍의 페이저, 송수신기 폭파하는 그러한 형식으로 예상치 않은 그러한 공격이 있을 것이라고 TF에서는 보도하고 있습니다. 사회자가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선은
우크라이나군의 40일 특수작전처럼 그렇게 허황된 내용이 아니라 실제로 전선은 드네프로페트롭스크, 수미, 도네츠크 지역에서 러시아군의 팝 활공폭탄의 대공세가 있었고 심지어는 프랑스의 르몽드지도 전선의 리포터가 보도를 하고 있다고 사회자가 말하고 있습니다. 르몽드지 리포터의 보도에 의하면 우크라이나군은 인터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콘스탄티노프카에서 후퇴하고 있는 우크라이나 병사와의 인터뷰를 하고 있는데 이 콘스탄티노프 지역에 폭탄이 너무 많이 투하돼서 부상자가 속출하고 있다. 그러면서 슬라반스크와 크라마토르스크로 러시아군의 진격이 현재 진행되고 있다고 르몽드지는 보도하고 있습니다. 러시아군의 대규모 포탄 및 드론 공세로 도저히 현재 전투가 불가능해서 대피하고 있다고 우크라이나 대피병사들의 말을 인용해서 보도하고 있습니다. 영상을 보면 부상당한 우크라이나군의 모습들을 이렇게 여러분들은 보시고 있습니다. 이 영상은 전황 분석가의 얘기입니다. 우크라이나에 최근 40일간 반격 작전을 하는 등 소위 그 선전전을 하고 있는데 이 원인은 첫째로 5월부터 유럽연합에서 자금 지원이 있었습니다. 900억 유로. 이 900억 유로 지급을 돈을 받았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는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시작하였다. 그래서 이 자금으로 추가로 무기를 구매해서 민간인 목표물을 향해서 현재 발사하고 있는 형세이다라고 전황 분석가가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최근에 우크라이나군의 양상은 정보전의 양상이다. 콘스탄티노프카가 최근 함락됐고 쿠판스크에서 계속 현재 패배를 하고 있는데 이러한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서는 정보전이 필요하다. 인구 5만 명의 소위 그 콘스탄티노프카는 철벽 콘크리트 방어 요새 도시였다. 그런데 이 도시에서 현재 러시아군은 건물마다 소탕전을 벌이고 있으며 우크라이나군 병사의 사망자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것이 보도되고 있고 그러한 과정에서 돈바스 지역의 패배는 우크라이나의 재앙적인 결과로 발생된다. 그러므로 우크라이나 패배를 위장하기 위한 정보전으로서 우크라이나는 크림 물류를 차단하는 작전을 쓰고 러시아 영토 드론 공격을 가속화하였고 확산하였고 소위 40일 작전 등 화려한 선전전을 현재 진행 중에 있다. 그러나 러시아는 지금까지 100개 이상의 정착존을 장악했고 전체 전선의 모든 방향에서 현재 진격 중이다. 그러면서 여기서 민간인 목표물에 대한 공격과 민간인을 파괴하고 크림반도와 헤르손을 봉쇄하는 것을 시도하고 공격하면서 파괴되는 고속도로 그리고 대중교통의 파괴 등 유럽과 우크라이나 국가 시민들의 관심을 다른 곳으로 현재 우크라이나 정권은 이동하고 있다. 문제는 전선의 실제 전황이 중요하다. 러시아군은 현재 각 전선에서 특히 슬라반스크 전선에서 굉장히 가속화해서 전선에서 약진 중에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러시아 정치학자인 로스티슬라브 이센코가 말하고 있습니다. 전쟁이 끝나기 위해서는 슬라반스크와 크라마토르스크를 해방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그리고 이 도시들을 점령하는 것은 이미 2년 전에 이미 가능했고 필연적인 일이 되었다. 라고 정치학자가 말하고 있습니다. 전환점은 오래전에 이미 발생하였다. 2023년 이후부터 우크라이나군은 더 이상 전략적인 공세를 펼치지 못하고 있다. 마지막 전략적 공세는 2023년 여름과 가을에 시도를 했고 그 이후로는 러시아군만이 진격하고 있다. 따라서 우크라이나군의 전략적 공세를 수행하는 능력을 고려해 본다면 전환점은 이미 2년 전에 발생하였고 그 이후로 러시아군은 전선 전체에 걸쳐서 느리지만 끈질기게 현재 진격을 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만약 우크라이나 총사령관인 시르스키가 슬라반스크와 크라마토르스크에서 현재 방어하고 있는 우크라이나 병력을 철수시키고 전투력을 훨씬 후방에서 유지한다면 비록 짧은 시간일망정 전환점은 더 늦게 올 것이다. 따라서 슬라반스크와 크라마토르스크의 해방이라는 것은 의심할 여지 없이 큰 의미를 가질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슬라반스크와 크라마토르스크의 해방은 결국 우크라이나에 심각한 타격을 주는 것인데 이것은 돈바스의 전체 해방을 의미하고 있으며 특수 군사작전 개시 전에 러시아의 목표가 달성되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군사적인 관점 그리고 나토와의 대립 관점에서 본다면 돈바스가 러시아에 완전히 편입된다 하더라도 유럽은 러시아와의 대립을 포기하거나
끝낼 의사는 전혀 없고 그들은 러시아와의 경제적, 정보적 대치를 계속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유럽은 벨라루스, 발틱 3국 또는 폴란드 어디에선가 또다시 군사적 충돌을 다시 일으키려고 시도할 것이다. 애초에 그들은 전장에서의 승리를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니라 러시아에 대한 심리적, 경제적 경제력을 소진하는 데 베팅되었던 것이다. 그리고 우크라이나와는 달리 이 유럽은 여전히 이러한 대치를 지속할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슬라반스크, 크라마토르스크, 심지어는 키예프, 나아가서 르비브를 함락해도 이러한 대치는 끝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변화가 일어나려면 최소한 현재 러시아와 미국에 반대하는 유럽 국가들이 사실상의 이 우크라이나전의 전쟁의 패배를 인정하고 러시아와 함께 세계적 갈등 해결을 위한 협상에 나서야 한다. 그렇지만 아직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고 있으며 일어날 것 같지도 않다. 오히려 현재 서방에서는 반러시아 세력이 결집 중에 있다. 이러한 반러시아 세력은 시간이 지나면서 서방에서 힘을 잃을 수도 있다. 전선의 승리는 유럽의 반러시아 세력 입지를 약화시키는 데 기여하고 있다. 하지만 이것은 슬라반스크나 크라마토르스크 전투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승리에 해당된다. 그러므로 이러한 전투는 돈바스 전투의 승리뿐만이 아니라 다른 전선에서도 승리를 해야만 한다고 이 정치학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돈바스 지역의 승리는 언론의 파급 효과를 고려할 때는 우리가 이를 현명하게 활용한다면 서방에서 반러시아 세력의 인기를 떨어뜨리는 데 상당한 영향력을 미칠 것이다. 하지만 완전히 그들의 목을 꺾지는 못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영상은 콘스탄티노프카에서 피난민들이 겪은 참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후퇴하던 이 콘스탄티노프카에 있던 우크라이나 군이 한 교회에다가 불을 질렀고 그 교회 안에서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약 20여 명의 사람들이 그 포차 이후의 마을 교회에 숨어 있었는데 이들은 러시아군이 진격할 당시에 이 교회 건물은 손상되지 않았는데 우크라이나군이 이 지역을 후퇴할 때 드론으로 이 교회를 파괴시키면서 교회 입구에다가 지뢰를 설치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역 주민들은 후퇴하는 동안에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인이 후퇴하지 않고 그쪽에 남아있기 때문에 그들을 배신자이자 매국노라 몰아붙여가지고 제거하기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주민들은 그러한 불길 속에서 계속 탈출을 시도했고 마침내 제4로산 여단 병력을 만나게 돼서 이 러시아 병력에서는 소규모 그룹으로 나누어서 이들 피난민들을 대피시켰다고 합니다. 영상을 쭉 보시면 이들이 대피되는 장면들을 여러분들은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러시아군 진지 뒤쪽으로 걸어가면서 제4로산 여단 병사들은 부상자와 노인들을 직접 업고 이동한 영상들을 여러분들은 현재 보시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콘스탄티노프카가 함락되었음을 깨달은 적군이 도시를 완전히 현재 파괴하면서 후퇴하였다. 그래서 과거 대피소로 사용되던 지하실도 고의로 폭발을 시켰고 또 우크라이나 F-16 전투기를 동원해서 이 지역들의 무차별 공격을 감행했다고 피난된 주민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영상을 쭉 보시면은 이 피난민들을 대피시키는 러시아군들의 모습을 보고 계시는데 이 마지막 영상은 너무나 인상 깊습니다. 이 마지막에 그 생존 주민 중에 한 여자분이 말하고 있습니다. 러시아군이 구출 당시에 물었다고 합니다. 당신들은 러시아인입니까? 그랬을 때 이 여자분이 말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러시아인입니다. 우크라이나 국민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이 여자분 얘기는 당시 콘스탄티노프카에 있던 우크라이나 병사들은 이제 같은 슬라브 민족의 러시아인이 아니었다. 그들은 마치 먼 나라의 침략자와 같은 행동을 했었다. 그러면서 눈물로 당시의 생활 상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돈바스는 언제나 항상 러시아 땅이었다고 눈물로 말하는 이 아주머니의 얼굴을 보면서 새롭게 이 돈바스 주민들의 고통이 절절히 영상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영상을 다시 한번 보시면서 오늘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Он может остановиться, посмотреть, как бы, может быть, кто это. Ну, мы вот так вот стали, на него глянули, он полетел дальше.
когда летит с другой стороны, со стороны Украины, он или прицеливается, или что, и, соответственно, он падает. Вот успел отскочить, отскочил. Елена с 11-летним сыном и мамой продолжали жить в городе вопреки всему. Высаживали цветы и ждали русских солдат. А наши бойцы шли на штурм, прихватив для местных сладости. Шоколад! Вот что съела. Покаяние. Ой, спасибо. Теперь они могут без страха надеть георгиевскую ленту и говорить то, о чем так долго молчали. Мы русские. Мы русские. Это уже не наша Украина. Донбасс, это было, на 90% Россия всегда. И уезжать оттуда не хотелось, просто это наша родная земля, но это русская земля. Дмитрий Кулько, Андрей Подгорнов, Роман Серебренников, Наталья Лобанова и Руслан Башко. Первый канал. Мы русские. Мы русские. Это уже не наша Украина. Донбасс, это было, на 90% Россия всегда. И уезжать оттуда не хотелось, просто это наша родная земля, но это русская земля.